사진 한 장을 위해 필름을 넣고 감아야만 찍을 수 있었던 필름 카메라. 사라져가는 필름 카메라로 다시 세상을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름 카메라로 광주를 담고 있는 사진작가 최진웅입니다. 광주 양림동. 골목 구석구석을 찍고 있는 진웅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양림동의 모습과 필름 카메라. 잘 어울리죠? 항상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인데요. 약간 변화되는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살아있는 곳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진웅 씨는 평범한 일상을 필름 카메라 속에 담는데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이 필름 카메라를 들자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일상적인 부분을 기록하는 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오래된 골목이 사라지고 또 다시 새로운 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는 걸 해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쭉 지금까지 필름 카메라를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진웅 씨의 작업실. 진웅 씨가 촬영을 다녀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카메라에 쌓인 피로를 녹여주는 건데요. 카메라 나이로는 내가 1940년, 50년대에 나왔으니까요. 대략 그러면 한 70년? 완전 어르신이죠. 제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고치기도 쉽지 않은 필름 카메라. 진웅 씨 역시 중고로 어렵게 구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답니다. 정성인 것 같아요. 한 컷을 찍는데 내가 그 장소에 가고 그 장소에서 또 내가 그 장면을 지그시 바라보며 한 커트에 무엇이 담길지 모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찍는 행위. 그게 거기에 따른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20대의 끝자락. 진웅 씨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생활에 지쳐갔는데요. 필름 카메라가 인생에 작은 쉼을 주었고 느려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들은 곳이죠? 네. 오늘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어떻게 보정했을 때 더 예뻐지는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진을 위해서 또는 사진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같은 청년들에게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던 진웅 씨는 필름 카메라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핸드폰 바로 들어서 찍으면 되는 건데 뭐 저같이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시거나 찍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필름 끼워서 사진 찍는 거조차도 행복한 일이죠. 예쁜 사진을 담으려면. 저희 엄마가 네. 쓰시던 건데 그러니까 옷장 정리하다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이걸로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는지. 네네. 관찰을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장비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필름 카메라는 어떤 걸 찍어요? 아날로그적이고 옛날 느낌이잖아요. 이런 사진은 이 카메라도 충분히 찍을 수 있죠. 대신에 지금 봅시다요. 아, 저는 이렇게 찍어요. 같은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필름 보내는데요. 카메라는 걸로 같이 모였을 때 어딜 가든 계속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좀 같이 생각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장면이지만 나와는 또 다른 결과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찍을 때의 생각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화한다? 매개체가 그로써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카메라가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엔 중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웅 씨에게 이곳은 특별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적 아버님이 진웅 씨를 찍어줬던 것이죠. 물론 필름 카메라로요. 해전부대 같은 경우는 해적목마까지에서 제가 어릴 때 타고 다녔던 놀이기구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느낌이라고 하면 필름 카메라와 잘 어울리는 곳, 이렇게 오래된 놀이기구, 또한 이제 사연이 있는 곳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옛 추억도 되새길 겸 이쪽 놀이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요즘의 카메라와 달리 바로 볼 수 없고 지울 수도 없는 필름 카메라. 불편하진 않나요? 솔직히 답답하죠. 내가 어떤 걸 찍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답답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감이 더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지? 내가 잘 찍었을까? 더 나은 거를 봤을까? 이런 긴장감이 저는 좋아요. 대망의 시간, 현상만이 남았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사라지면서 현상소 역시 모두 사라지고 광주엔 이곳 하나 남았는데요. 인화도 하겠어요. 스캔만. 돌리고 유행이라고 할까 이게 돌고 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필름 흑백부터 시작해서 컬러로 왔다가 디지털 갔다가 지금 다시 필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진이 인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설레는 시간인데요. 기다림의 미학은 아날로그 방식, 필름 카메라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네,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어떤 모양과 어떤 향과 어떤 맛일지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지 않나 싶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사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따뜻해. 그냥 이 사진 자체가 기록되는 게 따뜻한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만나서 따뜻한 기억이었구나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맛있게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이걸 벽에다 붙일까? 일기장에 써놓을까? 붙일까? 맛있게 먹을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도 진웅 씨의 작업실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필름 속에 새겨진 오늘의 추억과 그 순간이 주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데요. 그 결과물을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거든요. 제 사진을 보고 의도치 않게 드러낸 삶, 의도하고 드러낸 삶 모두가 무탈하기를. 엄청 큰 갤러리죠.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으니까 정말 큰 전시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도한 작품이자 사진이지만 또 새로운 해석이 되는 그 의미들을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제한이 없는 공간이구나,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잠시 진웅 씨의 작품 좀 감상해 볼까요? 진웅 씨는 필름 카메라로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사진을 찍는 의미들이 약간 메시지가 있는 사진이고 싶어요. 물론 그 메시지라는 게 사진을 볼 때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
약간의 따뜻함과 쾌활함을 줄 수 있는 사진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사진 한 장에 잘 보여지고 조금만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에서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했을 때는 역시나 저는 필름을 선택하고 또 필름 사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한 컷 한 컷 정성껏 찍어야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필름 카메라. 순간순간 정성껏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데요. 남기지 않으면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놓치지 않으면 영원합니다. 진웅 씨는 오늘도 필름 카메라로 인생의 순간을 담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뽀글이 사회생활 모두 온! 도랄도랄 동료들과 여럿이 모여 떠드는 즐거운 수다도 좋지만 뉴스, 예능, 시사, 교양 정보까지 우리가 울고 웃고 공감하게 만드는 다양한 TV 프로그램들. 모니터 뒤에서 벌어지는 방송국의 이모저모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스타트. 온에어 현장의 모든 것 전격 공개합니다. 뚱뚜둥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안녕하세요. 20년차 방송인 뻐글머리 최기강입니다. 그동안 TV에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셨던 TV 프로그램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방송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TV 제작의 모든 것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MBC로 가보시죠. MBC 16개 지역사 중에서 경북 북부의 소식을 밀착 취재하는 안동 MBC. 이용사 시인의 외동딸인 이옥비 여사가 스타트. 방송국의 하루를 여는 아침 7시. 앵커 카트. 스포츠.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지금은 웃음기 싹 빠진 초긴장 모드. 카트. 그렇게 20분 동안 무언의 티키타카를 이어갑니다. 집에서 최근 2년 사이에 뉴스 투데이 경복권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저고요 인사하는 거 봤죠? 뉴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야, 들어오세요. 야, 들어오세요. 너 그지? 사고 날 뻔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던 그 얼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정 씨. 네네. 아니, 저기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수년은 되는 것 같거든요. 더 됐어요. 훨씬 더 됐어요. 그래요? 네. 방송하신 지는 올해 몇 년 차십니까? 87년 입사했으니까요. 30횟수로 34년? 와, 34년? 네. 아니, 그 긴 시간 동안 이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뉴스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침 뉴스 하자면 이제 5시쯤 일어나서 5시 반쯤 회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본 한 3번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 아시죠? 예, 수정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다 종합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번 읽고 이제 들어오죠. 야, 34년 차신데도 3번이나 읽고 여기 앞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꼼꼼하게 체크하셨습니다. 띄어 읽기 그리고 붙여 읽기 위아래. 제가 조금 전에 기정 씨 보고 웃을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고 날 뻔했어. 제 이 머리 때문에 제가 밖에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군요. 이 뉴스를 늘 이른 아침부터 이 뉴스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BC 뉴스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회의를 통해 아이템이 확정되면 촌각을 다투는 취재가 시작됩니다.
사전 취재, 본 취재, 기사 작성, 크로스 체크까지 모든 것을 저녁 뉴스데스크 전에 끝내야 하는 상황. 보도 특성상 편집은 기사 작성을 먼저 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TV 제작은 후반 작업이 관건. 또 요즘은 운동도 온택트가 대세 아니겠어요? 온라인을 통한 홈페이지. 여러분, 이것은요 콘텐츠 제작국의 편집실입니다. 편집실. 이 방송을 이렇게 편집을 하는 곳인데, 가만. 여러분, 이 목소리, 그 익숙한 그 목소리잖아요. 그분이 이분인가 봐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죠. 몸이나 목에 묻은 바이러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내레이션을 할 때 미리 연습을 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화면에 맞게 제 목소리가 나가거든요. 연습하지 않으면 제가 화면하고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리 한번 네. 화면을 보신 다음에 네. 이제 더빙을 하시는구나.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옥구슬처럼 고울까? 타고났다. 타고났다. 아, 타고났다. 농담이고요. 생방송 전국시대. 이 목소리로 많은 분들에게 더 즐거움 주시잖아요. 그런 거죠? 예. 우리 MBC 많이 봐달라고. 네. 예, 고운 목소리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생방송 전국시대 맛있는 거 많이 알려드리고 좋은 정보 가득한 곳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 성호의 목소리는 빈 공간을 딱 맞게 채웁니다. 리딩이 끝난 뒤엔 TV 부조정실에서 더빙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영상 속 오디오와 성호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도록 싱크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은 기술팀이 도맡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작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이곳은 작가분들의 업무 공간입니다. 출입 시 정숙 바랍니다. 오, 작가분들이 지금 글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조용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작가님이 맞네요. 아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지금 섭외를 하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아이템 선정 전에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나 사전 인터뷰로 정보를 좀 얻고 있었어요. 아니, 흔히들 작가 하면 글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글만 쓰는 게 아니군요. 방송 작가는. 방송에 필요한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파일을 관리할 때도 있고 섭외처나 뭐 촬영하시는 분들 스케줄 조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전국시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소한 이야기도 괜찮으니까 꼭 제보 부탁드릴게요. 네, 전국시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이템 취재, 섭외, 촬영 구성, 더빙 원고, 여기에 자막 작성과 스튜디오 대본까지 모두 작가의 손길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는 PD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PD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직군일까요? PD는 뭔가요?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을 지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기획, 촬영, 편집, 그래서 이제 송출 직전까지 PD가 담당을 하는 역할이죠. 그게 바로 PD, 프로듀서. 예. 아,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전국시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PD는 어떤 아이템을 최종 선정할지, 어떤 장면을 버리고 살릴지 온전히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특히 종합 구성물의 경우 맛집, 여행, 인물 등 골목골목의 이야기를 주로 발굴해내죠. 시사 프로그램은 전문 패널을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침 안동 MBC 사생결단 녹화가 있는 날, 녹화 당일에만 적어도 서너 시간은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TV에 나오는 많은 출연자분들을 좀 더 예쁘게 화려하게 바꿔주시는 분,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담당하는 업무가? 저는 이제 MBC에서 분장이랑 의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또 출연할 때 저를 또 예쁘게 만들어주시는데, 아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요. 일반 화장이랑 그리고 방송 메이크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자연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걸 중점으로 하시는데, 방송국에서는 상황도 있고 조명도 있기 때문에 훨씬 화려하거나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한편 스튜디오에선 카메라 세팅이 한창. 패널이 발언할 때는 클로즈업으로, 전 출연자를 비출 때는 와이드로 카메라 감독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영상미 때문에 카메라 팀은 TV 제작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는 카메라만 총 7대, 그전에는 17대까지 설치를 했지만 그나마 효율적으로 규모를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그 사이 녹화를 준비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오, 실례합니다. 네. 이 떨리는 심장 소리는 제 소리인가요? 제 손입니다. 떨리십니까? 네, 떨립니다. 아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뭐 시사 프로그램 이곳저곳에서 매우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시사 프로그램인데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즐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떤 안건인가요? 네, 오늘은 오얼마 전에 녹조 현상이 일어났던 영주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안건입니다. 오, 똑같은 하나의 안건인데 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상대편과 대화할 때 그럼 어떤 마음이세요? 기자 입장에서는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게 시청자들한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을 하고 싸워야지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사생결단 일요일 오전 8시입니다. 네.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팩트로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패널과 제작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 시사하면 일단 좀 무겁다, 좀 딱딱하다. 아니 그거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네, 얼마나 제작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보통은 한 녹화 전 일주일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사실은 이제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주제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도 가끔씩 준비를 하기도 하죠. 애로사항, 어려운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 조금 민감한 문제들을 다룰 때는 약간 섭외할 때 좀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섭외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구할 때 저희가 좀 자료를 좀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많죠. 사실 우리 지역 현안을 다룬 프로그램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 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저희도 시청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그 속을 좀 시원하게 시사로 빡빡 좀 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리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PD가 일일이 컷을 결정하는 녹화 방송. 카메라 번호에 따라 PD가 주문을 하면 기술팀이 버튼 하나로 컷을 바꿉니다. 이것을 커팅이라고 하죠. 부조종실과 꼭 닮아있는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우와, 이야. 와, 여기도 가득하다, 가득해. 여러분, 여기도 모니터가 가득합니다. 근데 똑같은 방이 옆에도 있었잖아요. 부조정실. 여기는 주조정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저기 옆에도 이런 방이 있었거든요. 부조정실. 여기는 주조정실. 사실 저도 방송생활 한 20년 하면서 부조정실은 많이 가봤는데 주조정실은 뭐 하는 곳인가요? 부조정실은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고, 주조정실은 그 제작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송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TV 방송국에서 제작을 해도 여기서 이게 누르지 않으면, 송출을 안 하면 각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 쉼없는 24시간을 보내는 방송국. 제작 현장이 빠르게 변하면서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강세로 OTT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의 영향력은 매우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방송 현장에서 저희 안동 MBC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더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반영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열심히 만들어 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에어에 불이 켜지기 전까지 치열하게 달리는 TV 제작 현장.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 보내주세요. 평범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풍경 같죠? 하지만 이곳엔 작은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내 회사, 나의 사무실이 아니라 공간만을 빌려 쓰는 공유 사무실. 몸만 들어와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시야를 빌려서 제 아이템이나 제 생각을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던 시점에 안정된 직장인의 삶 대신 당당히 창업을 선택한 황달원 대표. 사무실 공유 서비스를 통해 그가 꿈꾸는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따뜻한 빛의 도시로 불리는 전남 광양입니다. 주택가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만 건물이 황달원 대표의 꿈의 터전인데요. 언뜻 보면 여느 사무실과 다를 것이 없지만 이곳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유 사무실. 사무집기도 네트워크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누구든 찾아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입주기업 직원들의 간식을 챙기고 꼼꼼히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을 모두 도맡아 하는 황달원 대표. 1인 창업기업이다 보니 그의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이제 원래 직장이 있었습니다.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어서 살피다 보니까 이쪽 광양 지역이 생활권도 좀 싸고 환경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식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그 교육 사업이라든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얼떨결에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급하게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가 신청을 해서 눈을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식간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시죠? 뭐 좀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 왔는데 보니까 등이 지금 꺼져 있더라고요. 등이 언제 나갔었나요? 일주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가지고. 예. 제가 수시 확인했어야 되는데 등 좀 잠시 갈아드려도 될까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비파괴 검사원으로 일했던 달원 씨는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덕분에 꼼꼼하고 세심한 성향을 갖게 됐는데요. 그의 이런 성격은 사무실 공유 서비스와 최적의 조합. 입주해 있는 기업의 구성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이것도 찾기가 조금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쪽에 한번 와서 사전 답사를 했는데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모든 서비스들이 다 통합돼 있고 환경도 깨끗했고 시설들도 다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마무리한 달원 씨가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창업한 지 1년 남짓 되어가는 그에겐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마케팅이나 노무,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달원 씨에게 오늘은 세무와 관련된 컨설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상담하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네, 세무 쪽으로 관련해서. 예. 내가 생각했던 당초 어떤 그 스케줄대로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던가요? 최소 그 수익을 잡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나온 것 같습니다. 창업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원금을 통해 창업한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각 영역의 전문가가 멘토로 나서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오늘 점심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바로 광양에서 창업한 청년들의 모임인데요. 가죽 공방이나 식당 운영, 전통주 제조업 등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창업했다는 공통점으로 친해질 수 있었죠. 요즘 이름은 어때요? 똑같죠. 뭐 예전에는 그래도 대관이라도 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입주 기업이 있어서 유지는 하고 있어요. 또 1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1년 계약을 하려고 하셨는데 편하게 이제 가시라고 그렇게 계약을 안 했어요. 뭐 혹시나 이제 사무실을 낼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주시면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인 할인이라서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창업에서 만났던 모임들이라서 일단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또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쑥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되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주선하는 것만 봐도 좀 더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되게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 달원 씨의 주도로 모임을 시작한 청년들은 단순한 친목을 떠나서 새로운 꿈을 꾸기로 합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도전해 지원금을 받았고 이 지원금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모색하고 있죠.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면 달원 씨의 사무실을 근거지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이 뭔가 공동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연락하고 있다 보면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한 지난 1년. 가능성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달원 씨는 부단히 노력하며 우직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업에 가속도가 붙으려던 찰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사실 내가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 좀 더 빨리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찬포부로 시작한 새로운 도시에서의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노력과 끈기로 극복해가는 달원 씨에게 내일의 태양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겠죠? 황달원 대표님 힘내세요. 잘 먹고 간다는 소리가 기쁘고 이 소리가 제일 행복하다.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이것 앞에서는 마음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국수, 먹기는 쉽고 편해도 만들기는 만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면발이며 육수, 양념도 그렇죠? 그냥 편하고 그냥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시골집 같이 정갈이 하고 어린 시절에 그 춥고 배고팠을 때 먹는 그 기분. 화장기 없는 얼굴로 따뜻이 맞아주던 엄마처럼 멋스럽지도 별나지도 않은 맛. 누구나 푸근히 안길 수 있는 음식이 국수가 아닐까요? 어느 시골 장터 어귀에는 어머니가 국수를 말고 계십니다. 이게 35년도 더 됐어. 국수가 그때만 해도 250원 있는 값이요. 참, 그게 옛날이야, 옛날 참말로. 그렇게 해갖고 팥죽은 한 그릇에 그때 500원. 동전 2억 개로 채워지는 허기. 어머님은 그 소박한 행복을 위해 손을 쉬지 않습니다. 인간은 건 다 집에서 농사져서지. 조금 있으면 이제 꼬들빼기 같은 거. 올해 꼬들빼기가 없어. 날이 감라고 작년에. 꼬들빼기도 캐다고 민들레. 우리 아들이 또 캐다 좀 다니면서 따듬어서 민들레 겉절이 있어 그냥 준 게. 부지런한 어머님의 손끝에서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임실 강지는 아주 조그만 읍이죠. 와 여기 정짜 뭐 정겹네요 시장이. 뻥튀기도 있어요 뻥튀기. 뻥튀기. 저 어렸을 때 네. 빵 소리 나는 거 기다렸다가 먹고. 옛적 강진시장은 소와 돼지 등 가축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유명했다죠. 지금도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엿이에요? 갯엿. 드셔보세요. 엿 먹어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 갯엿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쌀하고 쌀이랑 엿기름하고 섞어가지고. 엿기름하고. 별의별 게 다 있네. 만물시장이네. 만물시장. 장날에 맞춰 나온 사람들은 참새가 방앗간에 들르듯 이곳에 발걸음을 합니다. 간격이 뜸한 버스를 기다리며 허기도 채우고 지난 이야기도 나누죠. 옛날 이렇게 보따리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다닐 적에 펴놓고 장사할 적에는 여기 와서 전부 다 국수 사 먹고 밥도 먹고 그랬어. 아침에 새벽 가서 이러면 밥 먹기가 싫어.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오다 보니 이제 같이 잘 먹지요. 안 좋아했는데 따라다니는 게 먹어지네. 소를 팔러 왔던 이도 돼지를 사러 왔던 이도 국수집에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때는 장사를 5일장만 봤지. 장도 그때는 장이 잘 때였는데 시장은 점차 쇠락해 갔지만 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은 오히려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것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굵어갖고 손님들이 너무 후딱 안 삶아져.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지. 그랬더니 딱 좋아. 중간 국수가. 맛있고 탄력이 좋아 선택한 국수였는데 알고 보니 이 국수면이 평범한 몸이 아니었던 거죠. 햇빛과 바람에 자연 건조한 국수였습니다. 우와. 지금 저 모습이 국수가 막 주렁주렁 매달아 있는 풍경인가요? 꼭 삼배 그 천을 이렇게 널어 있는 그런 것 같이. 야 저런 장면이 다 있네요. 자연 건조 국수의 귀한 맛이 알려지면서 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저 면 삶는 게 기술인데 저 면을 잘 삶아야 되거든요. 헹굴 때도 저렇게 이제 잘 헹궈줘야지 깔끔한 맛이 나니까. 밀가루 맛이라든가 전분의 성분을 싹 빨아내야지 면이 더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예전에는 잔칫날, 무슨 결혼식 날 이렇게 좀 특별한 날만 국수를 먹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굉장히 국수가 장터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서민들의 음식으로 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면이라는 건 옛날부터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거든요. 옛날 선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주후면이라는데 열큰하게 취한 선비들이 마지막에 국수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오래된 그림도 있어요. 한량들이 좋아하는. 그때는 이제 메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 지역에 나오는 그 특성화된 그러한 걸 가루로 만들어서 면을 만들었었는데 밀가루 보급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서민들에게도 친근한 음식이 됐던 것 같아요. 국수가 삶고 비벼지는 그 짧은 시간도 참지 못하고 젓가락은 반찬 그릇을 비워냅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지 않아 푸짐한 국수가 눈앞에 놓이죠. 어머니, 저희가 이 국수집 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양을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쩍떡한 사람 있어요. 근데 더 놀란 건 이거 국수를 시키면 이걸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테이블을 이제 술안주로 주었는데 이쪽 테이블을 술안주 준다고 이걸 주고 저쪽 테이블은 술안주 아니고 국수만 주면은 아, 왜 저걸 나를 안 줄까 나는 얼마나 먹고 잡수겠어요. 그래서 통이 갖고 조금씩 맛을 비교했어요. 국수 한 그릇에 머릿고기가 덤이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할까요? 배고픈 사람 밥 많이 주고 그리고 잘 먹고 간다는 소리가 기쁘고 얼마나 그게 좋은 소리다고. 내 귀에는 이번 행복이 없다. 국토종단길에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선물 받았던 어느 손님이 보내온 편지. 감사하다는 인사도 어머님껜 행복이랍니다. 이분은 국수 손님이 아니네요. 국수집에서 다른 걸 찾는 손님도 있답니다. 옛날에는 내가 저 소주 쬐깐잔 한 잔에 300원 받았어. 300원. 잔술. 예, 잔술. 네, 이걸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속여먹는 사람이 있어. 세 잔 먹고도 두 잔 먹어도. 진짜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정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러신 많이 것 눈 같아. 감아줬어요. 그런 것 같아. 이야, 저는 오늘 촬영 장소가 이 국수집이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 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멸치 육수 내시나 보다. 맛이 엄청 진하네요, 육수 맛이. 근데 이 양념이 국수의 고명이라든가 양념이 많지는 않지만 담백하면서 간장을 조선 간장을 언제든지 쓰지 내장은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맛이 깊구나. 어머님의 이 국수 그 향이 틀려요. 향이. 향이 달라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딱 하면 그 밀가루 냄새가 이렇게 딱 올라오고. 풍기잖아요. 날 냄새. 그 바람에다가 자연스럽게 말려서 그런지 밀가루 향이 안 나고 숙성됐다 그래야 되나? 익은 맛? 잠깐, 이분은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죠? 디포리 들어가요? 응. 북어포 들어가요? 응? 북어포? 아니, 그런 건 안 멸치? 들어가. 뭐 들어가요, 디포리랑? 알고 싶어요. 며느리도 몰라. 간절하게 만드는 육수 맛이네요. 몇 년 전 어머님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보기엔 그냥 평범한 김치 수제비 같지만 손님의 절반은 이걸 찾는답니다. 김치를 대가리 썰은 놈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조금만 만들어봤어. 김치 수제비를 이렇게 뒤보고 저렇게 뒤보고 그랬더니 맛이 좋아. 밀가루만 내가 이게 놓으면은 김치 썰어놓고 후딱 해줄 수가 있잖아. 칼국수와 납작면이 같이 들어있는 수제비인데요. 수제비가 굉장히 얇죠? 진짜 그 어렸을 때 어머니로 촉촉 떼어주는 수제비. 반죽 막 해가지고. 어때요? 생각하던 그 맛과 비슷한가요? 넣으니까 혀가 막 감기면서 호로록 들어. 면이 아주 미끈새끈하네요. 중화 요리나 이렇게 보면 면이 이렇게 넓은 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쫄깃하면서도 그 넓지만은
들어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이 스르륵 감기는 맛. 딤섬이나 소룡포 같이 소를 감싸고 있을 만큼 부드러운 만두피 같은. 만두피보다도 더 부드러운 맛. 만두를 감싸는 만두피였다면 나는 소금 버리고 만두피 이것만 먹을 거야. 저는 그 정도. 같이 먹을 거예요. 36년의 세월이 가져다 준 맛이죠. 이렇게 베트남에서 시집온 며느리도 고등학생이 손자도 나와 팔을 걷어붙일 만큼 바쁘다가도 금세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만 사람이 있어가고 당신들이 따뜻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먹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햇빛과 바람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이 면처럼 어머님의 국수 맛도 그렇게 긴 세월이 빚어냈습니다. 빼어나지 않아도 소박하고 정겨운 맛. 그래서 시장은 저물어가도 국수집은 여전한 것 아닐까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노쇠화하고 또 오래되면서 사람들의 인적이 끊기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국수집 하나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또 약해진 시장을 그래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식당을 오래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할머님의 그 정성과 그리고 그 음식을 계속 개발하는 그 메뉴, 이 메뉴도 같이 한몫을 단단히 하신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정겹고 발길 닿고 싶은 노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국수.